좀 전에 조국 대표가 너무 재밌어. 여러분 요거 괜찮으세요?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요거 괜찮으십니까? 나가지 마. 그래도 평택을 하네. 오늘 대단하다. 조국 대표가 출마 선언했습니다. 평택 을에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도 지금 선거 구도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요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동학 최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 이제 본인으로서는 저는 이제 어쨌든 호남 쪽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 평택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 지금까지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방송에서 다뤄왔던 그런 압박 내지는 지금의 이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평택으로 결정을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역시도 이번에 조국 대표가 반드시 입성을 해야만 추후의 활로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이제 수세적이지 않고 약간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평택에는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없었습니다. 네, 이름이 딱 나온 게 없었어요. 네. 안산, 계양 뭐 이런 데는 상징적으로 막 나왔었잖아요. 예. 여기는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민주당과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물밑 교섭 뭐 이런 것들의 여지도 좀 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평택을 선택했다. 근데 근데 이게 그렇다고 민주당이 후보를 또 안 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합당 시즌 2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합당 논란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잖아요. 예. 갑자기 합당을 하자고 던지면서 그 과정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마 이번에 역시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또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그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조국 대표는 상수가 되기로 한 거고 그래서 거기 상수로 있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여러 가지 이 협의점에서 예를 들면 울산시장도 지금 조국 혁신당도 울산시장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몇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기화로 해서 이제 뭔가 조율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좀 더 명분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뭐 결국엔 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무드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난번처럼 시즌2처럼 완전히 막 격렬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누그러진 채로 싸울 수도 있죠. 선거 앞두고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네. 그러네요. 이 평택을 간다는 게 평택 지금 후보군들이 쫙 있잖아요. 일단 먼저 내려가 계시는 분부터 황교안 네. 황교안. 내려가 네. 계시고 그 원래 계셨던 우지영.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거기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유이동. 유이동 의원님. 유희동, 유이동. 저희 당 예, 후보님이시고. 계시고 그리고 김재현. 김재현 진보당. 진보당 김재현, 이다음에 조국 혁신당 혁신당의 조국. 민주당은 네 명입니까? 한 명 더.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내요. 없어요, 민주당. 네, 후보 아직 아직 결정은 저희 됐죠. 전략 공천이니까. 그러면 공천이니까. 5명. 그쵸, 오자구도. 오자구도. 그래서 오자구도에서 이걸 한번 타파해보겠다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게 개혁신당 팀 육자구도 가죠. 개혁신당에서 네, 나가면 오. 나갑니까? 육자구도네요. 나가요. 육자구도. 야,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국혁신당 대표한테는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분한테만 좋은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보수가 많은 것과 진보 진영이 많은 건 다른데 보수가 많은 건 많은 것 그대로 그냥 선거 완주를 할 거고 진보 진영은 많으면 많을수록 끄트머리에서 선거 연대나 단일화를 할 거예요. 아마 김재현 의원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인사도 그렇고 분명히 단일화나 연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국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네. 저는 평택을 로 갈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대단한 예측이 아니라 여기가 민주당의 유일하게 을이 되는 지역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평택을 진보당 때문에 울산시장이랑 연계해야 되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쨌든 기책사유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여기서 후보를 괜히 냈다가 울산시장이 어그러지면 이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평가가 좀 이상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도부가. 전 그래서 조국 대표도 이걸 고려해서 평택을 선택한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생각보다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표가 지지율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자기가 완주를 하더라도 네. 보수가 어차피 분열돼 있으니까 네. 진보 측에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달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단일화 협상할 때도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울산시장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압승해놓고도 되게 찝찝했었어요.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았어.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지사를 줬거든요. 민주당 지금 광역단체장 한 개 빼고 다 이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울산에서 진다? 그러면 민주당은 선거 이겨놓고도 약간 이상할 거예요, 분위기가. 마치 그러니까 완벽한 축배를 못 들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복잡한 사정을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독이 돼가지고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걸 아주 잘 파고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 울산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요거를 민주당이 활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왜 그러냐면 울산의 경우는 지금 진보당도 울산시장 네. 후보를 내고 있고 그렇죠. 조국혁신당도 지금 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지금 여기가 연계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에는 지금 진보당 대표가 지금 여기 거기를 양보할 테니 여기를 달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울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후보를 안 내면서 그래 김지현 너 해. 이렇게 하면 사실상 조국 너 해. 그 둘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은 민주당의 어떤 이걸로 이제 단일화 작업이 순탄해지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약간 그런 돌로 활용할 수 이 있는. 카드 하나로 두 당을 다 정리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너무 희망적인 거 아니에요? 울산시장 같은 아니, 이제 경우는 네. 울산시당은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는 단일화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단일화 되는 게 중요하다. 단일화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본선은 뭐 국힘이랑 당연히 붙어봐야 되겠지만 단일화 되는 게 중요한 거고 평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돌을 여기 명분이 아주 울산의 명분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명분을 울산시장에서 삼아서 민주당 여기를 후보, 안 내면. 울산시장에서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갈라져봐야 얼마나 갈라져요?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아주 근소해도 근소한 차이로 만약에 진보당은 그러면 표가 꽤 나올 걸요. 진보당이 꽤 나와요. 아니, 노동자의 도시잖아요. 노동자의 도시니까. 네. 그러다 그런 게 보니까 나오죠. 울산은 그 1, 2% 차이로 실제로 당락이 좌우될 수가 있고. 그 말은 조국혁신당이 울산에서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랑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랑 크게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보당 레버리지가 훨씬 크죠. 훨씬 10%가 노동조합이- 넘어요. 지금 그렇죠. 김종훈 후보가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상당해요. 울산시장을 가지고 그 평택에서 딜을 거래를 하기에는 조국혁신당보다는 김재현 의원이 전 의원이 그렇죠. 더 우위에 있는 그래서 거고. 1타 그렇죠. 2피가 된다는 거지. 내일은.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조국 대표가 간 게 좀 너무 김재현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냥 보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울산에서야 있어. 파이가 그렇죠. 크지만 뭐 김재현 의원은 단일화가 안 되어도 진보당에서 평택에서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그 규모나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다 황교안이라는 분이 여론조사 나눠 돌리면 먹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니까. 제가 수치는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네. 설명드리면 울산에서 김재현 때문에 우리가 울산을 우리가 울산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울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김재현한테 양보한다는 명분을 걸면 조국 대표한테 양보한 건 아니잖아요. 명시적으로는. 뭐 다 그렇죠. 알겠지만 어쨌든 김재현 대표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김재현 대표는 독자적으로 혼자 완주를 못할 겁니다. 결국에는 조국 대표랑 단일화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개입할 필요도 없고 대신 우리는 울산을 정확하게 이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구도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진보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 우리 아쉽다. 진보당이 내걸고 있는 수예요. 근데 네. 그거는 진보당 입장에서는 울산에서 자기네들 표가 굉장히 적다고 민주당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울산은 진보당 표가 꽤 나오는 데다가 거기 나오지.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게 거기 저희 당 후보 말고 저희 당 후보 중에 박맹우 전 울산시장님이 네. 무소속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과 평택은 변수가 너무 많은 지역구 두 개인데 조국 대표가 어쨌든 이 두 개를 뭐 이런 표현 적절하지 뭐 인질 비슷하게 잡고 지금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두 지역구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하는데 단순하게 자기 정당이나 자기 개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진보당이라는 또 다른 그 진보 진영에서 약간의 파이가 있는 분들 같이 데리고 와서 민주당을 압박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진보 진영에서 좀 안 좋아하겠다. 이제 진보당에서 아니, 조국혁신당이 불편하겠는데? 너무 잘 활용하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활용해. 그러니까 네. 김재현이라는 사람은 이미 네. 평택에 가 있었다고 네. 꽤 본인이 오래 하겠다고 활동하더라고요. 했고 네. 김종훈이라는 전 국회의원 지금 현 동구청장 하다가 사퇴하고 나와서 지금 시장 후보 나와 있는데 자기 명운을 걸고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이 울산시장 이것도 10%가 넘는 파이를 갖고 있는 거면 크단 말이에요. 진보 계열에서 울산에서 그렇죠. 진보당이 상당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거기에 지금 껴든 조국당이 거잖아. 완전 찬물을 그렇죠. 끼얹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인지도가 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체말로 김재현 정도는 내가 누를 수 있다고 본다는 그렇지, 것밖에는 평택에서 그렇지.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거는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정당의 민주당만 좋은 일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 민주당만 또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조국혁신당의 백방 좋은 거지. 네. 근데 민주당이 근데 평택- 물론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뭐
김재현 대표 역시도 뭐 본인이 어떤 수가 됐든 뭐 민주당만 안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고. 결국에는 딜을 서로 하는 그 과정인 건데 이 딜 과정에서 변수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3의 변수, 제4의 변수 얼마든지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상정을 해놓고 움직여야죠. 근데 민주당에서 평택 공천을 안 하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 울산이 입장에서. 네. 기화가 된다니까요. 울산이 왜냐면 울산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은 김상우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 된다 이게 명분. 그걸 명분 울산을 삼아서 살리기 위해서 울산을 살리기 위해서 평택을 준다. 김재현 후보에게 내줍시다. 이 명분이 된다고 명분. 그래서 김재현 후보는 조국신당이랑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간다. 그것까지 정해줄 수는 없지. 그것까지 뭐 정해줄 어떻게 수는 우리가 뭐 다 상황이야? 우리가 아니잖아. 아니 상황 맞지. 국회에서 하는 거 봐봐. 상황이지. 뭐 맨날 뭐 우리 다 국민의 당대당으로 다 그게 무시하는 건데. 지금까지 민주당을 중심축으로 진보당, 사회민주당, 맞아요. 조국혁신당과 연대 단일화는 있었어도 민주당이 중심축을 빼고 맞아요. 자기들끼리 연대나 단일화를 껴한 적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변수를 아마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유이동 의원 좋은 일만 해주는 건데 유희동 의원이 또 되나 그렇게 되면? 네, 평택에서 아무래도 큰 오래 했었으니까 올해 정치 오래 하셨어요. 했었으니까. 유동 의원님 인지도도 있으시고 공천을 받으면. 평택에서 연고도 다 있고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따놓은 지역이 아닌 거니까. 네. 조국 대표로 했을 때 실제로 성과가 나올 건지, 김재현 대표로 해서 성과가 나올 건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부득불 그냥 나가야 되는 건지. 근데 이런 개혁신당은 것들은- 후보 어떤 분 생각하고 계시는 누군가 거예요? 있어요. 평택에 또 네, 누군가 있어요. 곧 저희가 발표를 하긴 할 텐데. 근데 왜 유희동 돕는다고 얘기를 해요? 돕는다고? 아니 유희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원이 아니, 경쟁력 있어요. 신당이 그래도 유리하다고. 유리하게 가야지. 유리하다고. 그러면 개혁신당의 평택 후보는 평택 연고 있고 뭐 그런 분이 아니면 외부 인사를 수혈해 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그게 되게 궁금해. 근데 그것도 커밍 중요한 순. 관건이에요. 평택에 연고가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다자구도가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된다니까요. 지금 다자구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연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 많이 했고 인지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리하지.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 궁금은 하네요. 너 어떤 분이 될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굴까? 누굴까? 국힘은 뭐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 저희는 유이동원이 워낙 확고해서 그런 거예요. 경쟁력도 있고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분이 지난번에 평택이 분구가 되면서 네. 양보하셨거든요. 지역구를. 맞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확실히 있죠. 평택에. 또 반윤이고. 네? 반윤이고. 아 그렇죠. 어. 네, 네. 반계엄이고. 헌법 테두리 안에 계신 분이고 또. 네. 네. 그러네요. 네. 예. 경쟁력이 충분히 있죠. 장동혁 체제하고는 안 맞죠. 그 조국혁신당이나 김재현 후보가 공격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네, 계엄에 반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 그렇죠. 후보가 나오면은 그러면 진보가 막 이렇게 갈라져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KS님 3,000원 주시면서 칸쿤 해명 이후로 이동학은 믿음이 안 간다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을 말한 거니까. 난 사실을 저는 말했어요. 믿어드려요. 예, 저는 믿어드려요. 예, 김태현님, 한동훈, 박민식 검사 출신 정치인, 하정우 AI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주셨고요. BGK님도 3,000원 주시면서 친한들 행보를 뒷조사할 거다. 50일 뒤에 이렇게 경고해 주셨고요. 장민우님은 북구 44년 토박이라고 북구는 생각보다 더 같은 지역 사람을 밀어주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셨습니다. 북구 주민 들어봤는데 네. 우리 지역 사람 아니면 안 뽑는다. 막 이런 느낌 되게 강하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사람. 네, 그래서 전재수 의원도 막 그렇게 자기 지역 사람이 민주당이면서도 자기 지역 사람임을 정말 열심히 입증해가지고 이제 인정받은 건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여론조사 돌아갔던 거에 생각 외로 한 대표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예. 예. 뉴스토마토? 예, 뉴스토마토. 그 구포 한 번 방문하고 돌린 네. 거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한 번 방문했는데 잠재력이 그 정도 있는 나왔다. 거다? 아니 한 번 방문했잖아요. 근데도 그 정도 나왔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에서 그만큼 오래 활동했던 분인데 그거밖에 안 나왔다. 그거를 더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두관 방문 안 했잖아. 김두관보다는 많이 나왔고요. 조국 대표님 부산에 연구가 있고 박민식 그분은 북구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던. 삼자구도에서 김두관보다 안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삼자구도에서. 뭔 소리야? 잠시만요. 그거 정확하게 확인할게요. 맞아. 조국이랑 김두관이랑 한동훈 붙였을 때 아마 김두관이 2등이었을 거고 한동훈 대표가 3등이었을 잠시만요. 걸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예, 팩트 그거는 체크 하게 한번 되면 봐주시고요. 김민호 대변인한테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네 지금 나와 있네.
그거 봐. 저렇게 박민식, 됐었구나. 김두관, 한동훈 순으로 24, 그렇게 20.1, 됐구나. 19.2. 저렇게 되면 여론조사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네,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5%? 네, 정확한 선거 국면에는 정확하게 그래요. 공표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건 언제 돌아갔대? 네? 근데 그럼 2번 돌아간 거네? 아니야. 아니에요. 같이 돌린 같이? 거야. 네, 같이 돌린 3자 거예요. 돌리고 4자 돌리고 아. 4자 돌리고. 네.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 오차 네. 범위 내에 있었다. 예, 그렇네요. 첫 번째 아이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고 끝에 평택에 수를 뒀는데요. 이게 이제 울산까지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가 되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평택을 출마 선언하고 나서 이게 민주진영의 험지 중에 험지라고 주장을 하던데 이 조 대표의 결정을 민주당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일단 험지는 아니죠. 예. 험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19대에서 21대까지 내리 3선을 국민의힘에서 당선됐던 지역이라 거기 지금 유이동 전 의원이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험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고 19대부터 21대까지는 민주주의적이 약간의 어떤 식으로든 분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유이동 의원이 당선된 것이고 네. 18대 국회가 사실 정호기 의원님 뭐 저 다 18대 국회 활동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참패했던 총선이었어요. 예. 저희가 82석인가 3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장선 의원이 당선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2년에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저희 참패했잖아요, 지방선거. 그래도 그때도 평택시장이 당선이 됐던 지역이에요. 네. 험지가 아니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평택을이 저희가 뭐 규칙사유가 됐죠. 재산신고 때문에 이제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평택 가불병으로 이제 병 지역이 하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가불병에 다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선 때도 압승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김현정 의원이 거기 평택 병인데 네. 하남이 더 험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평택을 골라서 험지라고 주장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조사 돌려봤더니 평택을이 그냥 그나마 제일 나았던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잘못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이게 좀 정 의원님 이게 유이동 후보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여론이 막 있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뭐 황교안 또 조국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빅피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보궐선거에서 그 빅의 개념이 얼마나 네. 유효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사실은 지형은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도농 복합체로. 그리고 진보당세도 좀 있다라고 하는데 험지 중에 험지라는 말은 정말 정치적인 레토릭이죠. 험지 중에 험지 간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인사들도 호응하지 않잖아요. 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레토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4파전, 5파전 잘하면 6파전까지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붙어봐야 알죠, 뭐. 이게 그래서 김재현 후보가 그 앞선 지역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조국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김재현 후보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뭐 5자 구도, 뭐 개혁신당까지 뭐 하자면은 6자 구도까지 예측이 되는데 이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응천 의원님께서는? 저 유이동 전 의원이 네. 저번에 떨어질 때 원래 지역구가 여기 을 지역이었는데 네. 좀 데서. 조금 양보를 하고 뭐 딴 데로 갔던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그런 곳이다라고 몇 번 힘주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이동 의원이 어쨌든 거기서 내리 3선을 하셨던 분이니까 상당히 강점은 보여지는데 조국 대표가 여기로 온 이유는 물론 뭐 여론조사 돌려봤겠지만 어쨌든 단일화가 안 되면 법여권 단일화가 안 되면은 좀 힘들 거 아니냐는 생각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민주당 후보가 아직 정해진 분이 없다 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 귀책 사유 있는 민주당 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궐선거가 지금 치러지게 된 거다. 예.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합당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대놓고 저 출마하지 마라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더군다나 또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만약에 무공천을 했다가는 전당대회 앞두고 상당히 그 당내에서 데미지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내야 되는데 네. 남았을 때 여론조사를 돌려보거나 해가지고 중간에 어쨌든 니네 귀책 사유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길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는 진보당인데 지금 울산시장 후보가 나와 있고 예. 거기서도 저 범여권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은 그 김상욱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네. 내심 김재현 후보는 여기서 정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울산 주고 여기 받고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조국 대표가 일로 오니까 완전히 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략이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반발을 하고 네. 그렇게 있는데 결국은 범여권과 범야권의 네.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큰 키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지역 진보 진영의 험지가 아닌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바람의 빛깔림을 일단 조홍천 의원님 응원한다고 10,000원 슈퍼챗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닭간다 연륜 특집인가요? 너무 보기 좋다고 믿고 보는 패널분들 모셔서 감사하다고. 그거 10,000원 저한테 주나요? 자, 대표님 10,000원 좀 추가 입금 좀. 그래서 예. 원래 평택을이 험지가 아닌데 네. 조국 대표가 나가는 바람에 험지가 복잡하게 됐다. 꼬여서 험지가 됐다. 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는 아직은 오리무중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이 진행 중인데 한 20일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곧바로 재보선 지역에 공천 들어가는데 기본 원칙은 전략 공천이고 네. 예외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역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경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원칙이고 대체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저희가 보세요. 많게는 오늘 충남지사 저희 이제 결과에 따라서 14개까지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광주는 정해졌고 광산 비었잖아요. 그래서 첫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후보가 라인업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를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이합 집산이 될지 그게 조금 정해질 것 같아요. 그 첫 조사가 네. 사실은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의원님 지금 보시면은 김용 전 부원장이 평택을 출마 이야기가 있고 거기 또 강력히 좀 희망하는 분위기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지금 출마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에 좀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 의원님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이 상황에서. 도저히 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납득이 안 되죠. 맡겨놨습니까? 아니면은 고등법원에서 그 5년인가요? 실형 네. 받았던 그 판결이 아예 없어진 건가?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나 진짜 나가고 싶습니다. 보석 상태인 거잖아요. 예, 나가고 싶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헛갈릴 정도야. 예. 어쨌거나 지금 공소취소 국조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집권 세력은 사법기관을 존중하고 국법 체계가 정말 튼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야당은 조금 자유롭지만 어쨌든 집권 세력인데 공소 취소하고 항소 취소하고 국정조사하고 또 지금 보석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북콘서트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나오고 싶다. 근데 그거 얘기하는데
민주당 그 원내대표실 같은데요. 가운데 딱 좌정을 하고 양쪽으로 현역 의원들이 앉아요. 이게 뭐지 이 그림이? 굉장히 좀 집권당 혹은 집권 세력이 네. 법원을 좀 무시한다. 예. 이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줄 것 같고 거기다가 김남국 전 비서관 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쓰리 콤보로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니 지금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몇 가지 이걸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당선되든 낙선되든 별로 관심 없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어쨌든 전략 공천을 전부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민주진영의 확장이지만 당장 그 차기 대선에 라이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겠어요? 그런 느낌이 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김용 씨는 분명히 뭐를 맡겨놓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맡겨놓지 않으면 이런 행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좌우로 의원들이 앉아 있었다는데 그 자리에 안산 의원 두 사람이 다 네. 앉아 있었다 해가지고 혹시 안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추정까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누구 한 사람도 김용에 대해서 당신 고등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남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맡겨놓은 게 확실하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김용 효과인데요. 김남길, 송영길, 김남국, 송영길은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착시가 들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예.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용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죄는 국민의힘이다. 네.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만 했어도 적어도 눈치 비슷한 거라도 볼 텐데 거리낌이 없어요.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안산갑이 됐건 평택을이 됐건 거기 주민들 예. 뭐 되게 잘못했습니까? 거기 실컷 뽑아줬던 의원이 예. 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 상실해서 지금 재보궐이 열리는데 네. 언제 대법원에서 상고 취소하면은 또 그러면 재보궐을 해야 돼요? 뭐예요 이거? 그러네요. 그 이게 지금 김용 부원장 얘기는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이게 그래서 후보가 결정된 게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누구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어떠세요? 평택을 말씀이신가요? 예. 김용 전 부원장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은 그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의사표력을 하는 상태고 네, 본인이 강력하게 네. 뭐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당에서는 어떤 얘기도 지금 아직 없죠. 예. 거기까지가 팩트고요.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또 내부의 그 당 내부의 많은 의원들도 정말 너무 억울한 케이스다라고 주장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안산에서 지금 그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했던 양문석 의원은 김용 부원장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본인이 자숙해야 될 시점에 지금 누구 오라마라 한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도 그건 당에서 결정할 문제고 고민할 문제지 의원직 상실하면서 본인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도 예.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당에서 좀 저는 합리적인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거 좀 예. 치워버리세요. 누를 일이 없을 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김유정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외롭죠? 당내에서 그러네요.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시면은 외로워. 예, 당내에서 수박이 되죠. 저는 수박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서 낙인 찍혀가지고. 근데 지금 당내 구조는 조금 바뀌었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더 센 뭐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예. 저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친명이 됐던데요. 아 정말요? 아, 대세시네요. 요새 그거 여기 줄 서야 되는 거. 뉴 이재명. 뉴 이재명이십니까? 그럼 이게 그래서 아까 저는 뭐.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쯤 되면은 안산이든 평택이든 뭐 주민들이 죄졌냐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러면 후보를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고의 패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지금 살만한 상황으로 가니까 이거는 진행 과정을 한번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뭐 진보당에서는 울산시장과 평택 연계해서 후보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가 김상욱 민주당 시장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나서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사명이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게 조국 대표 출마해가지고 이런 거에 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시는 거죠? 예, 아니 저는 그 김재현 상임대표인가? 네.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후보일 때 네. 그리고 상당히 맞죠? 네. 네. 제가 혹시 말 잘못하면 옆에서 이거 눌러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 진보당이잖아요 이름이. 예. 진보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 조국 이런 변수를 차치하고 이 내용 보면은 아직까지도 구태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왜 평택하고 울산이 이렇게 엮여야 됩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울산에서 하나 줄 테니 평택은 우리 거다라는 게 얼마나 구태스러운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의석을 나눠 먹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정정당당하려면 그럼 단일화를 울산은 울산대로 하고 평택은 평택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야가 이기느냐 지느냐를 떠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 울산에서는 단일화 하면은 아마 김상욱 쪽으로 표가 몰리나요? 그 생각을 하니까 평택은 내 거다. 내가 뼈 묻겠다는 말은 의뢰에 그 출마하면 다 정말 그 출마하면서 말한 대로 했으면 지금 각 동네마다 뼈들이 아유 뭐 그렇죠, 땅 속에 널렸죠. 예. 예. 근데 지금 이러한 그 진보당이라는 당의 이름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구태 정치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이의 제기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조국 대표에 대한 지금 판단은 여기서 이제 차치하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울산이 그러니까 진보당 당세가 네. 매우 약하죠. 전국적인 기반으로서는. 근데 울산시장 선거에서만 그 지역적 여러 가지 특색이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란 말이에요. 거기가 동구 북구가 진보세가 좀 세서 그러니까 울산시장이? 거의 예. 두 자릿수가 나오는 상황도 본 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단일화가. 맞아요. 그런데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역 울산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또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다가 맞아요. 박맹우 전 시장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든 아마 단일화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렇죠. 그 지지율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화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필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평택을 이렇게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당대당으로 논의가 된 바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가 진보당 대표가 열심히 뛰었고 근데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또 황교안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자유와 순서대로 혁신에. 치면은 맞아. 소위 일파는 예, 맞아요. 황교안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김 전 대표하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울산시장하고 평택을 엮어서 예. 이렇게 하기로 얘기된 바가 있는지 예.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네. 이면에 있는지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조 의원님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리 침을 발라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삼지대의 운명인데 지금 진보나 조국이나 똑같은 조국혁신당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의석수를 가지고 오는 예를 들면은 좀 나쁜 말로는 울산을 인질로 잡고 또는 평택을 인질로 잡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요건 이런 장면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건 제3정당 혹은 군소정당의 뭐 숙명이죠. 우리는 그 어느 개그맨이 뭐 옛날에 유행어로 만들었는데 1등만 좋아하는 뭐 더러운 세상 뭐 그러잖아요. 예. 예. 각 진영의 1등부터 일단 손이 갑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밑에 있는 거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면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10% 넘기기가 힘들고 10%가 안 되니까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고 못 받으니까 한번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로 나가볼까 그 생각을 못 하죠. 이혼당하거나 뭐 패가망신하니까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아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1번, 2번 당에 공천을 받고 싶었으나 안 된 돈이 좀 있는 사람. 네. 뭐 이런 사람 위주로 과거에는 나갔어요.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 정치가 많이 투명해지고 해서 젊은 층 위주로 많이 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장벽은 존재합니다. 네. 근데 국민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유 저것들 하면서 매일 저 싸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멀쩡한 사람 빠지 달더니 희한해졌다 이상해졌다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사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면 사표가 없어집니다. 해서 꼭 그 밥이냐 짜장면이냐 요 두 가지만 말고 가끔은 뭐 다른 메뉴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삼지대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서 좀 많이 이 정치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선거 구조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자, 아이템을 한번 넘기기 전에 우리 조홍천 의원님 이거 뭐 많이 보내오시는데 지금 진짜요? 감사합니다. 팬들이 많으신데요.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시니어 악플러들이 너무 많아서 피난 왔다. 응천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남 총각님이 10,000원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디렉터님도 뭐 이분은 이준석 대표 좋아하시나 봐요. 예, 3만 원 후원, 대통령 후원,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보수재건 개혁신당 하셨고요. 마카다미아님은 통진당 해산심판 13년 이후 황교안 대 김재현 평택에서 다시 맞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1,000개 목표인데 546개고 지금 수요일 청취율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500분 넘게 봐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죄송해요. 제가 조금 속된 말로 게스트 빨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세 분 모시고 다시 다른 아이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말을 좀 이어서 개항부터 이제 평택을까지 우리나라의 지금 보궐 지역 한 15개 정도 나왔나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이 지역을 좀 민주 지형으로 물들일지 제대로 또는 국힘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거죠. 자, 정청래 대표가 지난 13일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전 지역 공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경기 안산갑과 평택을, 그리고 하남갑. 자, 민주 후보 정리 어떻게 될까? 먼저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계양을로 가는 겁니까?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네. 대체로 그런 여론이 많은 거 보니까 네. 뭐 맞는 얘기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송영길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인데 그러면 이제 그 연수갑은 이제 박찬대 의원 인천시장 후보 됐잖아요. 그럼 거기는 또 다른 분이 또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인천시장 했던 분.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입지가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된다. 당에서도 그 지점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광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막 나는 광주는 절대 안 간다라는 측면에서 김영록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기도 지지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말 화가 나서 미국을 가셨는지 뭐 갈 일이 있어서 가셨는지 송영길 대표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적으로 당에 맡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도 여전히 마음은 개항에 있는 것 같고 네. 경선을 하면 또 당이 또 너무 상처가 또 서로 많으니까 그것도 고민일 것 같고 이게 산 넘어 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재보선 공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공천보다 더 어려운 숙제 같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계양은 김남준, 연수는 박남춘인가요? 네.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계양을을 양보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좀 허탈할 것 같아요. 우리 정 의원님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저야 뭐 외부자니까 네. 그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 계양을은 김남준이 공천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수갑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울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채 의식 같은 거를 갖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제3자적인 시각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결국은 보궐선거로 개항을이 갔을 때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자기가 양보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될 것 같지도 않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뛴 것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그런 상황 때문에 본인도 사석에서는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했다라는 말도 들리지만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은 지방선거 뭐 이런 거보다 지금 당대표 경선에 모두 그 올인하는 것 같은 특히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질문은 과연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공천을 할까 안 할까 그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광주도 한 자리 있는 거 아니에요? 광산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하남갑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딘가에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대표 경선에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한 거 아니에요. 송영길 전 대표가. 네. 그래서 지금 참 그 재미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가장 그 관심 있는 사안은 송영길 전 대표가 예. 공천을 받을까 안 받을까가 되겠죠.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22년 대선 패배 후에 송영길 대표가 자기는 계속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물러나라 구했습니다. 그때 뭐 붕대로 감고 뭐 이래가지고 뭐 맞아. 마이크 잡고 망치로 뭐 했잖아요. 머리도 예, 맞고. 처절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좀 억울해해요. 그때 비대위가 오면서 제가 비대위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의 느낌은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 가기 싫은데 서울로 간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명예회복이랄까 네.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아니 본인의 물론 뭐 의지에 이제 따라 빠지면 여기가 자리가 그렇긴 생기긴 하죠. 하는데 꼭 그것 때문에 정말 되지도 않는데 나가지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제 기억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러면 대통령도 부채감이 없겠네요. 뭐 평소에 그렇게 부채감 네, 뭐 많이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쨌거나 송영길 전 대표는 뭐 개인은 지금 뭐 왜 당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했는데 당 입장에서 보면 느닷없이 항소심이 나오고 검찰이 알아서 상고 기각을 해주는 바람에 예. 이게 목사연 쪽은 1심에서 유죄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2심에서 유죄였는데 무죄가 됐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상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다 예. 전체 다 통으로 상고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죄 확정이 돼버리니까 원래는 이번 재보궐 테이블에는 올라올 예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꼬인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정욱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8월 전대가 그 지금 지방선거보다는 더 중요할 겁니다. 네. 대통령께는. 그래서 8월 전대에 지금으로 봐서 정청래와 김민석 이 붙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총리예요. 예. 총리인데 공무원이고 정치 중립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김민석을 빼고 거기다 송영길을 막는 묘수를 내가 대통령이라면 생각을 하겠어. 그렇게 해서 그 정치적으로 명분도 좀 가져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제 생각을. 김민석 총리는 빨리 풀려나가지고 스킨십을 전국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송영길 대표는 거기 이재명 정부의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할까요? 총리 정도면 뭐 괜찮나요? 받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예. 받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빙의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오히려 이제 김유정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건데 지금 그 당 대표에 대한 신뢰 내지는 지지가 상당히 그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쏠려 있는 그래서 여간해서 그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빙의한다면 그것도 본인이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지점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네. 8월 전대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누가 나? 그럼 누가 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그럼 대안은 뭔가라는 질문을 하게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상황이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선거 전에 김민석 총리가 나왔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 지방선거를 뛰면서 전대를 준비하는 그렇죠. 게 그게 순서가 그렇죠. 맞는데 지금도 그게- 근데 늦지 않았잖아요. 그게 아닌 거고 네. 또 근데 또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지방선거가 아무리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어도 또 총리 인사청문회에 매몰될 수 있어요. 차기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는 또 대통령으로서는 아유,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정부위원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뭐 그냥 하겠죠. 뭐 예, 이틀도 안- 그렇지만. 예, 압도적으로 끝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예, 걱정하지 국회 마세요. 동의는 그렇지만 걱정할 전혀 네,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상치 않은 변수 네. 거기에 대한 민심 이런 네.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죠. 누가 후보가 되냐에 아이, 따라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안 그러면 그거는 국조특위를 저렇게 하는데 그거 신경 쓰겠어요? 피해가고 그거?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송영길 대표는 총리로 가고 자, 우리가 지금 판을 짜보면 아니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게 뭐 드리는 말씀이 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자 그러면 김남준 전 대변인 개항을 가시고 박남춘 님은 연수로 연수. 가고 예. 자 그리고 경기 안산갑 여기가 친문 전해철 전 의원과 친명 김남국 전 의원이 맞붙었다. 이 공천장 누가 받을까? 우리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여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유 전에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23년 9월에 체포동의안 네. 때 사실 내가 보기엔 전해철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나에 비해서 굉장히 그때 뭐 저 뒤에서 작업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건 저 혼자 그냥 감당을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당도가 굉장히 높은 수박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저런 분을 김동연 지사가 도정자문위원장으로 품었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도 그 악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거기 전해철에 대해서는 왕수박이다라고 네. 해서 힘들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김남국은 사실 왜 저번 선거에 아예 출마 시도조차 못했는지 그거를 불과 2년 만에 지금 다 털어버리나 거기다 현지 누나께 말씀드릴 게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보면은 그 참 잘해요. 뭘 잘하냐? 자기가 받들어 모셔야 될 분에 대해서는 정말 입안의 혀처럼 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를 굉장히 활발히 잘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저한테는 뭐 문자 폭탄 얘기하지 마라 네.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디스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잘해요. 누가 김남국 전 예, 대표요? 정말 삭삭한 그럼 청년이에요. 개인적으로 조 의원님한테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네요, 그분이. 아니 이제 저는 그 안에서 네. 계속 그 개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아, 그러면 그 뭐 계실 때? 예. 진절머리를 내면서 저한테 덤벼드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 현지 누나가 어떻게 공천 주라고 할까요, 의원님? 김 의원님. 현지 누나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당에서 전략 공천으로 웬만하면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것도 참. 근데 전해철 의원을 지난번에 한번 이제 안 됐는데 제껴졌는데 한마디로 그런데 이번에 경선도 안 붙이고 그냥 전략 공천으로 해버린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는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김남국 쪽으로요. 아니요. 아니죠. 전해철 의원. 딱 그 지역에서 3선을 냈고 김남국은 그 옆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개항을도 그냥 개항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항 구민 거기도 그냥 경선하고 예. 여기도 경선하고 예. 그러면 어떨까? 그게 제 생각인데 경선을 그러면 안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아니,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략 공천이 원칙이니까. 네, 전략 공천으로 간다. 예. 예. 그거 대체로 안 하는 거. 경선하기엔 시간이 없다.
네. 우리나라는 이 선거가 공천 때문에 선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이 공천이라는 게 얼마나 오만한 네. 권력 행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생기고 이- 권력이 부패하는 거죠. 식당에 메뉴 하나만 해가지고 뭐 이건 먹어. 뭐 이거 먹어. 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면적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맞아요. 제가 목 놓아 외치는 이유가 그거밖에 그겁니다. 없어요, 방법은. 예. 오픈 같은 프라이머리. 날 같은 네. 날 다 같이. 그것도 선관위가 예. 통제하면서. 그래서 역선택 없이. 맞아요. 같은 날 하면 저쪽이 일로 왔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 예. 그거 외에는 밥이 없어요.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각 당의 권력 가진 자들이 반대. 각 당은 다 반대하죠. 공천권 진 사람들이 반대할 거예요. 근데 언젠간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도가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는데 아주 느린 속도로. 아유 밖에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런 생각 잘 안 들어요. 예. 김유정 의원님께서도 그냥 좀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했으면 그래야 좋겠다. 맞죠. 이런 말씀을 네, 생각하시는 그래야 했으면 맞는 좋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텐데. 아니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데 주권 수임 받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대구 국힘 대구공천 보세요. 그러니까 예.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결정을 통보받는 사람으로 된 거야. 그렇죠. 예. 어.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먹어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분노하는 거지. 그렇네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측근 중의 측근이죠. 우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본인은 정말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고 싶다 하면서 의사를 밝혔는데 지역구는 경기도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예, 나 여기 나가고 싶어, 경기도 나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지금 저런 게 너무 이상한 게 나가고 싶으면 다 되는 거예요. 대통령 측근이면. 저는 김남준 대변인도 개항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본인이 원하면 다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선고 나기 전에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징역 5년. 그렇죠. 예. 근데 징역 이분 5년. 예. 만약에 선고 기일 잡히면은 또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여러 가지로 만약에 이분에게 정말로 어느 지역구를 준다면 출마를 하게 한다면 그동안에 조금은 잦아들었었던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론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사법 리스크가 있었지 이런 것들이 더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전재수 의원이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 나온 게 정당하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김용 부원장 이거는 정말 만약에 공천 주면은 민주당은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용 부원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저희는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이길 수가 이야기할 있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사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네. 이재명이 분신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러면은 사실 이제 김용 부원장이 약간 좀 어깨가 으쓱해서 약간 지금 올라왔어요. 김성렬 최고 이번 지방선거 어디로 나가야 할까? 진짜 평택, 했다고? 계양, 부산. 네, 저희가 지금 재미로 유튜브에 올랐어요. 설문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을 재미로 열어. 난 부산. 설문투표를 해봤어. 예. 여기 반영이 되면 우리도 정치적인 개입이 되는 거 아니야. 예. 좋잖아. 정말 대단하다. 자, 재미로 해봤는데 평택이 지금 55%로 지금 네.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설득했어. 내가 설득했어. 애들 그러는 거야. 그렇게 근데- 나가면 나는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원래는 네. 제가 듣기로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분위기가 셌어요. 네. 야 그래도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보석으로 지금 잠깐 나와 있는 건데 보석으로 잠깐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 뭐 확정 판결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 바로 재보궐이에요 또. 참 그러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징역 5년 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지. 무슨 아무리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전과자라고 하시더라도 징역 5년 받은 사람들 주변에서 찾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이 큰 그 옆에 권력으로 이화영 7년 8개월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런 거죠. 근데 이화영은 출마하겠다는 못 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계신 옥중 출마도 아니고. 근데 뭐 아무튼 예. 근데 그게 지금 분위기가 쉽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전까지 계속 전북이 이번 선거의 민주당의 핵심이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전북의 친청 친명 대결이 맞아요. 만만치 않다. 네. 압수수색.
어저께 네. 경선을 통과한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 네.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어.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요. 압수수색 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정도로 경선이 확정이 됐으면 전북 같은 경우는 다음번 지사가 확정이에요. 거의. 네. 민주당 공천 받았으면 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압수수색을 바로 들어갔어요. 어머나. 그건 타이밍이 문제거든. 어. 이거 경찰이 혼자서 결정하기 매우 힘든 문제인데 그렇죠.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네. 이원택이 되는 게 맞지 않다고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지.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친명 친천 대전에 정말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네. 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원택 후보가 문제가 돼가지고 또 드랍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호영 후보가 될 건지 아니면 지금 김관영 후보는 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될 건지 어쨌든 여기는 지금 아주 복마전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지금 김용 이 대통령 측근한테 나와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거든 지금. 무섭거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갈지 되게 궁금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대통령 측근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하기 위해서 아까 저기 김남준 대변인 얘기를 쓸데없이 해야 되겠는데 네. 강전희 변호사님 얘기했던 전 김남준 대변인 개항을 고집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가장 가까운 참모라는 타이틀을 달고 뭐 연수구든 뭐 하남이든 어디든 그런데 도전하는 게 무서울 정도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저는 그분은 정치를 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개항을만 고집한다면 개항을이 제일 말랑말랑한 곳이니까 김남준 대변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개항을은 사실 송영길 대표를 주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건 따로 설명 안 드리겠어요.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도 뭐 제가 판단하기에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그냥 얘기한다는 전제를 미리 깔고 말씀드리면 김용보 원장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별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계속 예나 지금이나 비주류로서 탄압의 강도가 셀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는데 김용보 원장이 그 중에서 제일 인격적이었어요. 저 뭐 구체적인 그 에피소드를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방송에서 막 그런 사람을 제가 막 비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왜 저러는지 살펴보니 김용보 원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이현주 의원 같은 분들은 방송에 나가서 김용보 원장 건은 원래 1차 수사팀이 들어갔을 때는 무혐의 종결한 거를 다시 2차 수사팀이 가서 뭐 정치적으로 수사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던데 복잡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2심에서 판결 난 이후에 주요 증언들, 증인으로 채택된 것들이 증언을 다 뒤집어 버린 상황이라 네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거는 기회가 많이 오는 건 아니니까 이 왔을 때 조금 출마를 하고 대법원에서 뒤집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재판단을 말씀드리면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고 난 뒤에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유권자들이 그 재판 과정이라든가 뭐 증인들이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팔로잉하지 못합니다. 유권자들은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 그 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사람 네네. 혹은 그런 정당으로 보게 되거든요. 김용보 원장님 뭐 마음이야 제가 알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사법 절차 뭐 법적 대응이 아니라 어쨌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신중하게 고려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의 권한이지만 현재까지는 비선거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저기 강전혜 변호사님이나 김성열 최고위원님 같은 분들이 비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너른 대응, 너른 캠페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출마를 하신다면 이렇게 나 생각합니다.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운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신이 최측근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라면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 측근이라고 그러려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면 지금 김용 본인이 출마하는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보기에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자기 살겠다고는 나갈 수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측근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이면 자기 주군을 위해 가지고 좀 희생을 하고 좀 버티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자기 살겠다고 나서는 모습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참 측근이라는 운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또 그러지 말고요. 내 생각이야.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조국 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쓰는 실수를 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뭐 평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시랑 군을 헷갈리지? 그러니까 성남시를 성남군으로 한 거거든. 이게 뭐 2, 3년 된 것도 아니고 30년인데. 30년 됐지. 아니, 상식 아니야? 근데 이거는 송탄이랑- 상식? 평택을 시라 부르는 거? 아니 뭐 대전 직할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뭐 그럴 수도 그거 있지 않나? 아닐까요? 이름이 평택인. 아 그리고 분이 현수막을 있으셨나요? 평택을이 아니라 평택병에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기사 나더라고. 내가 평택에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첫 일성의 게시물이 평택군으로 나왔어. 아니 그거 그게 얼마나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야. 평택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분을 이렇게 부른 게 아닐까? 평택군. 평택군, 김평택. 직사했어요. 평택군. 평택. 야, 하필이면 이름이 평택이어가지고. 진짜 우리 세 명이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것 중에 제일 나쁜 말을 한 거야. 진짜로. 네. 야, 저게 제일 조롱이고 깐죽깐죽. 오늘 왜 이렇게 깐죽거려? 어? 나 몸이 요새 안 좋아. 민주당 감기야. 외에는 다 깐죽거려. 몸이 안 좋으면 깐죽도가 높아져요? 아 대변인 모드로 가야죠. 네. 지금 깐죽 주사 맞는 거야 지금? 단순한 치료하려고? 실수이지 않을까라고 네. 추측합니다. 아, 단순한 실수인 것 네, 같다. 단순한 네. 그 관계자의 실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는 이제 뭐 이런 실수에 의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많이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게 또 어찌 보면은 평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군과 시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 사실. 크죠, 예, 지금. 예. 예. 단위가 또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평택이 굉장히 큰데 지금. 평택시에 사시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죠. 아, 기분 나쁘죠. 예, 예. 이게 사실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군으로 불리는 거랑 시로 불리는 거 굉장히 자존심 아니 상합니다. 뭐 우리 평택도 뭐 이런 실수가 아니고 더 네. 그 단위를 좀 크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네. 과거를 평택특별시. 회귀하는 명칭을 부르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명백한 실수라기보다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출마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이 어떤 단위 조직 단위의 어떤 그 지위와 위치를 모르고 저런 글을 올린다라는 건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아직 초보라서라는 뭐 식의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은 어쨌든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유권자들은 초보한테 국회의원을 맡기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뭐 그런 욕구가 있는 건데 아직 그 내가 초보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라는 그 변명도 더 열받게 하는 지점일 수 있겠다. 생각이 그렇지. 듭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아쉽습니다. 예, SNS를 조국 대표가 직접 뭐 관리를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국 대표 출마에 진보당이 또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김재현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출마의 항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대요. 예,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김 대표가 좀 불쾌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을 당사자에게 어쨌든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왜냐하면 네네. 김재현 대표한테 뭐 연합해가지고 잘해보자고 뭐 엊그제까지 얘기를 했대요. 김재현 대표 말에 의하면.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평택에 오시게 됐고 뭐 올 수는 있지만 그럼 그 과정이라던가 그 계기라던가를 같이 연합하기로 했던 당사자에게는 직접 설명을 하는 게 저는 그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싶고 뭐 그냥 바빠서 못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 뭐 좀 민망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당사자분들끼리 잘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야, 이 정치인들이 관계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이 뭐라 기싸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계속 지금 기싸움하는 게 계속 보입니다. 조국 대표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제 또 평택에 후보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히려 유력 후보를 또 전략 공천할 거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평택에 민주당 누가 공천 받습니까? 아직은 정해진 것 같고요. 저희는 모든 지역에 다 공천을 할 겁니다. 모든 지역에 공천을 내는데 아직까지는 평택에 정해진 사람은 없다. 네. 당연히 평택에 또 국힘도 공천을 내겠죠. 관심 없으니까 국힘 쪽에서는 평택이? 네, 지금 그 유이동 전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을 거예요. 네. 원래 자기 지역구고 그래가지고. 네. 유이동 의원이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3선을 하셨어요. 원래 지난 총선에서는 평택 갑이인가
다른 옆 지역구로 출마했었었죠. 한번 옮겨가지고. 네, 근데 지금 평택을이 원래 이제 팽성읍이 있는 지역구인데 이 유희동 의원이 팽성읍 출신이거든요. 그 팽성읍이 또 단위가 큽니다. 23,000명 정도 어르신들이 많은 도농복합지역 중에 이제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유희동 의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서 네. 당연히 본인은 이제 뭐 공천을 받겠다라고 좀 보장하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고. 개혁신당도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개혁신당은 누가? 우리가 아는 분 그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누구든. 우리가 아는 그분이라는 진짜로 얘기가 나간대요? 있던데. 맞아요? 누구 궁금하네. 저 바깥에 계신 나가게 분들. 되면 저희가 오피셜리하게 여러분들께 발표를 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예, 개혁신당의 후보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그럼 몇 파전이 되는 거 도대체? 평택에 예, 자, 진보당, 우리 구기영 나가고, 예, 진보 나가고, 민주당도 민주당 나가고, 국힘 나가고, 국힘 나가고. 민주당 있죠. 예, 조국 개혁신당 있죠. 나가죠. 김재현 황교안. 있죠. 개혁신당 있죠. 황교안 대표 있죠. 유희동 의원 있죠. 6파전이네. 와, 6파전. 야, 만만치 않네요. 예, 쉽지 파전이 않은- 6개야. 쉽지 않은 그리고 지역이네요. 게다가 막 당 대표급이 막 여러 명 있고. 그렇지. 법무부 장관 했던. 만약 여기서 송영길 대표가 나온다. 그럼 4당의 대표들이 좀 맞붙게 되는 거죠. 야, 재밌겠네. 그렇지. 예, 재밌겠네. 야, 평택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